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주. 올해로 55세가 되었습니다. 제 달력에는 매달 불안하게 깜빡이는 특정한 날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영숙, 저의 시어머니의 방문이 예정된 날이었죠. 그날은 저에게 늘 한숨부터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결혼 30년. 참 길고도 지난한 세월이었다. 저는 늘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시집살이의 긴 터널을 간신히 빠져나온 지 30년, 그런데도 여전히 며느리라는 이름의 무게는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평생을 남보다 못한 사이로 살아온 것 같은 이 관계를 저는 과연 후회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저는 시어머니와의 인연을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박영숙 여사님, 올해로 85세. 누구에게도 곁을 허락하지 않는 듯한 차가운 눈빛과 며느리의 작은 실수도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는 그 깐깐함은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에 충분했습니다. 며칠 전 시어머니께 대접했던 나물 반찬이 생각납니다. 시어머니는 나물을 한 젓가락 드시더니 쯧쯧. 밥상머리에서 김이 나물에서 나지 며느리에게서는 안 나는 법인데 라며 뼈아픈 말씀을 던지셨죠. 저는 애써 웃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대체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어머니 왜 항상 저를 꾸짖고 나무라시는 건가요?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시어머니에게서 사랑받는다는 따뜻한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끊임없이 노력하고 맞춰주려 애쓰다 상처받기를 반복하는 것이 저의 며느리 역할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렇게 쌓여가는 서운함과 좌절감은 마치 높다란 철벽처럼 두 사람 사이에 드리워졌습니다. 이제 시아버님마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만 홀로 남겨지자 저를 향한 노후 봉양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 늘어나는 만큼 제 마음속의 벽은 더 높아져만 가는 듯 했습니다. 가끔은 이런 삶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이대로 평생을 남처럼 살다 끝나버릴 인연일까? 과연 며느리 김은주는 이 고통스러운 관계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아니, 박영숙, 저의 시어머니는 진정으로 며느리인 저를 미워했던 걸까요? 지금 이 순간 답을 찾지 못한 채 깊은 회의감에 잠긴 한 며느리의 애절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55세 며느리의 뒤늦은 깨달음이 담긴 시어머니의 비밀 일기장을 지금 독점 공개합니다. 저 김은주에게 30년간의 결혼 생활은 어쩌면 시어머니와의 숨바꼭질 같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제게서 무언가를 찾아내 꾸짖었고 저는 그 꾸짖음을 피하려 숨기 바빴죠. 아침 일찍 부엌으로 내려가 시어머니의 숟가락 개수를 맞추는 것부터 나물을 무칠 때 소금 한 꼬집 더 넣는 것까지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남편이자 시어머니의 아들인 준성 씨는 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늘 엄마는 원래 그래라거나 당신도 좀 참아 하는 무기력한 말만 반복할 뿐이었죠. 그의 그런 태도는 제 마음에 또 다른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또 나한테 한마디 하셨어요. 제가 준성 씨에게 털어놓으면 그는 잠시 고개를 젓고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연세 드시니까 더 예민해지신 거겠지. 당신이 좀 이해해. 그 말은 저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모든 상황을 피하고 싶은 회피로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저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시어머니의 태도와 잔소리에 제 마음을 닫는 연습을 해야 했습니다. 마음을 열면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따뜻한 성격의 저도 시어머니 앞에서는 얼어붙은 얼음처럼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에게 깍듯하게 대하면 거칠애가 심하다고 하셨고 편하게 대하면 어른을 무시한다고 하셨죠. 어느 날은 늦은 밤 남편과 영화를 보러 외출했다가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니께서 거실에 앉아 저를 기다리셨습니다.
며느리라는 것이 밤늦게까지 싸돌아다니면 됩니까? 집안은 누가 지키고 애들은 누가 봅니까? 차갑게 쏘아붙이는 말씀에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체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야 할지 몰라 늘 마음속으로 울기만 했습니다. 이제 시아버님마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만 홀로 남겨지자 저를 향한 노후 봉양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매주 시어머니 댁에 찾아가 청소를 하고 반찬을 해드리는 것은 기본이었고 병원 예약과 진료 동행은 제게 주어진 당연한 의무가 되었습니다.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 늘어나는 만큼 제 마음속의 벽은 더 높이 쌓여가는 듯 했습니다. 가끔은 이런 삶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제가 혹시 시어머니보다 먼저 지쳐 쓰러지지는 않을까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85세 박영숙 시어머니께서 예기치 않게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날 새벽 준성 씨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시어머니는 고요한 얼굴로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이었지만 제 마음은 슬픔보다는 알 수 없는 허전함과 복잡한 감정 속에 잠겼습니다. 30년간 억눌렀던 미움과 원망이 허물어지는 듯한 느낌, 하지만 동시에 찾아온 미묘한 해방감에 저는 저 자신에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로서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남편 준성 씨는 어머니의 죽음의 망연자실하며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저는 그런 준성 씨를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기 힘든 저 자신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엄마 제가 더 잘해드릴 걸. 준성 씨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저는 그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정한 화해의 기회마저 영원히 사라졌다는 아쉬움이 뒤늦게 밀려와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저는 남편 준성 씨와 함께 시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시어머니께서 평생을 사셨던 낡은 단독주택을 찾았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집안은 시어머니의 검소하고 고집스러운 성격만큼이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시아버님과의 추억이 담긴 흑백 사진첩, 손때 묻은 살림살이들, 곱게 접어둔 명절 한복. 버려야 할 물건과 간직해야 할 추억들 사이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나하나 만져보는 물건들 속에서 시어머니의 지난 삶을 어렴풋이나마 엿보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문득 시어머니의 낡은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서 겹겹이 쌓인 한복 보자기 속에 쌓인 빛바랜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겉면에는 오래된 자물쇠가 굳게 잠겨 있었고 그 위에는 흐릿한 글씨로 절대 열지 말 것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글씨체는 분명 시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의문스러운 경고 문구와 함께 먼지가 소복이 쌓인 상자는 시어머니의 또 다른 비밀을 간직한 듯 제 호기심을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대체 이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시어머니가 이토록 숨기려 했던 것은 무엇일까? 저는 남편 준성 씨에게 이 상자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몰래 제 가방에 넣어 숨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상자를 바라보며 한참을 고민에 빠졌습니다. 열지 말 것이라는 시어머니의 경고에 망설였지만 지난 30년간의 오해와 갈등, 풀리지 않은 관계에 대한 답을 찾고 싶은 갈증이 훨씬 더 컸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낡은 상자는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계속해서 두드리는 듯 했습니다. 제 손은 저도 모르게 낡은 자물쇠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망설임을 떨쳐내고 낡은 열쇠로 자물쇠를 따기 시작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마침내 자물쇠가 풀리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겹의 천에 쌓인 누런 종이로 된 낡은 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일기장. 저는 제 집 안방으로 돌아와 시어머니의 낡은 노트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노트의 첫 페이지에는 시어머니의 단정하고 꼿꼿한 글씨체가 빼곡했습니다. 첫 몇 페이지를 읽는 순간 제 표정은 이내 굳어졌고 깊은 실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일기장 속에는 며느리로서 저의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고 시집살이를 시키는 것에 대한 시어머니의 정당화가 담겨 있는 듯했기 때문입니다. 내 며느리는 손이 느려서 답답하다. 남의 집 귀한 딸이라 그런지 집안일은 영 서투르다와 같은 내용들이었죠. 역시 시어머니는 저를 미워하셨구나. 죽어서까지 저에게 상처를 주는구나. 저는 일기장을 거칠게 덮으려 했습니다. 이 상자가 결국 저에게 또 다른 상처만을 안겨줄 것이라는 생각에 깊은 회의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손은 일기장을 완전히 놓지 못하고 몇 번이고 덮으려다 멈추는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설마 이게 다가 아닐 거야.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간절한 외침이 들렸습니다. 저는 밤늦도록 잠 못 이루고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제 미움과 원망을 넘어 대체 어떤 이야기가 더 숨어 있을까 하는 진정한 호기심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일기장에는 제가 알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시어머니의 삶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둡고 척박했던 시절, 엄하고 차가웠던 시아버지, 죽어라 이래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고된 시집살이, 아들 준성을 키우며 겪었던 눈물겨운 좌절과 희생, 그리고 그 모든 힘든 시간 속에서 꿋꿋하게 버텨온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시집 오기 훨씬 전부터 시어머니는 남모르게 저의 행복한 삶을 위해 빌었던 기도문들을 일기장에 적어두셨습니다. 우리 준성 마누라는 나처럼 고생 안 하고 평생 웃는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혹독했던 당신의 시집살이를 절대 대물림하지 않으려 했던 속 깊은 고민과 겉으로는 꾸짖으면서도 뒤로는 며느리를 돕기 위해 애썼던 시어머니의 속마음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친정에 가고 싶다고 우회적으로 표현하면 시어머니는 다음날 몰래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은주가 좀 힘들어 보이니 며느리 좀 데리고 가서 편하게 쉬다 가게 해달라고 부탁하셨다는 이야기도 읽었습니다. 제가 살림살이가 서툴러 밥이 설거나 반찬 간을 맞추지 못해 시어머니께 혼이 나면 겉으로는 저를 꾸짖으면서도 밤새 저 몰래 그 실수를 수습하시며 내 며느리가 나보다 귀한 집 자식인데 어찌 남들 앞에서 흉을 보겠나. 내 손이 조금 고생하면 며느리가 편할 수 있겠지. 내 며느리가 나보다 잘났지. 그러니 남들에게 흉보일 일은 내가 막아야 한다고 쓰신 것을 보았습니다. 50년에 걸친 시어머니의 기록은 제가 알던 냉정하고 깐깐한 시어머니가 아닌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며느리인 저를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했던 한 여인의 삶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충격과 동시에 먹먹함에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날이 새도록 잠 못 이루고 일기장을 읽어나갔습니다. 새벽 햇살이 비추는 창가에서 제 얼굴에는 굵은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일기장의 가장 마지막 부분, 시어머니의 거친 필체로 적힌 한 문장이 제 심장을 강타했습니다. 내 며느리는 꽃처럼 고운 사람인데 내가 꽃을 밟는 못난 어미 같다 나처럼 힘들게 살지 않기를 바라는데 내 이 성정머리가 그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다. 내일은 꼭 웃어줘야지. 아니, 사랑한다고 말해야지. 하지만 또 그 말을 며느리가 오해할까봐 두렵다. 저는 이 문장을 읽는 순간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느꼈던 모든 미움과 서운함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독한 잔소리로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며느리인 제가 자신처럼 상처받을까봐 미리 걱정하고 보호하려 했던 시어머니의 애틋하고 깊은 사랑이었음이 비로소 밝혀졌습니다. 저는 저의 오해와 그로 인한 미움에 대한 죄책감에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깊은 속마음을 뒤늦게 알게 된 회한과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주지 못한 어리석음에 대한 아픔이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고 이미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향해 뒤늦은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죄송해요. 이제야 알았어요. 텅 빈 방 안에서 저의 흐느낌만이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늦은 아침, 준성 씨가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일기장을 안고 흐느끼는 저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죠. 준성 씨는 놀라 제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시어머니의 일기장을 건넸습니다. 준성 씨 역시 저의 울음 섞인 설명을 들으며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읽어나갔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깊은 사랑과 희생에 눈물을 훔치며 충격과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세상에 엄마가 이런 마음이었을 줄이야. 여보, 엄마는 늘 말없이 우리를 뒷바라지해줬는데 우리는 몰랐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도 이제야 알겠네. 라며 그동안 자신 역시 어머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저에게 미안함을 전했습니다. 남편 준성 씨와 저는 함께 시어머니의 진심을 마주하며 깊은 치유와 화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보듬으며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저희 마음속에 존재했던 시어머니의 차가운 이미지는 이제는 뜨겁고도 애틋한 사랑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수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저도 모르게 어느덧 환갑이 넘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제 손에는 여전히 시어머니의 낡은 나무 상자가 들려 있습니다. 그 옆에는 시어머니의 오래된 일기장과 함께 제가 직접 쓰고 있는 새로운 노트가 놓여 있습니다. 저는 가끔 시어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소중히 열어봅니다. 하지만 이제는 눈물보다 따뜻한 미소를 먼저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일기장의 마지막 빈 페이지에 저의 마음을 적는 대신 저만의 새로운 일기장을 꺼내 저의 생각을 적기 시작합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당신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저도 당신처럼 강인하고 현명한 어머니이자 시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이 일기장을 이제 제가 채워나가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삶과 지혜에서 깊은 영감을 받아 노년의 삶과 가족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일기장에 기록된 가르침을 저의 삶과 저의 아들, 며느리에게 적용하며 저 또한 가족을 위해 말없이 헌신하는 따뜻한 어머니이자 할머니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비밀 일기장은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세월의 오해를 풀고 며느리와 시어머니를 넘어선 세대 간의 깊은 이해와 공감을 가능하게 하는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 너머에 숨겨진 진실한 마음을 이해하게 된 저희 가족은 더욱 단단한 연대를 형성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일기장은 이제 저희 가족에게 대대손손 이어갈 소중한 지침서가 되었고, 저는 그 일기장을 통해 비로소 시어머니와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따뜻한 노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랑의 다양한 얼굴,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세대 간의 소중한 연결고리를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85세 박영숙 시어머니. 그녀는 50년간의 비밀 일기장으로 30년간의 오해를 풀고 며느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지혜를 상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김은주는 그 사랑의 기록을 계속해서 채워나갈 것입니다.